안녕하십니까. 생각의 힘입니다. 자본주의에서 행복하기, 자본주의의 생존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생존 기술은 돈의 심리학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소프트 스킬이라고 합니다. 스킬은 반복을 통해 더 강화할 수 있죠. 반복을 통해 더 잘하게 되는 거죠. 돈을 모으는 일도 그렇다고 합니다. 돈의 심리학이란 이 책은 현재 10만 부 넘게 한국에서 팔렸고 교보문고에서 상단에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기본 전제는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어떻게 행동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도 행동을 가르치기는 어렵습니다. 천재라고 해도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제어를 상실하면 경제적인 참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몇 가지 행동 요령만 익히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 요령은 지능검사 결과표와는 무관합니다. 결국 몇 가지 행동 요령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제어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행동 요령은 무엇이고 감정에 대한 제어는 무엇일까요?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주유소에서 25년간 차를 수리했고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었습니다. 38세에 방 2개짜리 집을 사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고 50세에 호라비가 되어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드는 2014년에 9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골의 허름한 자벽부는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로널드 리드는 의붓 자식에게 200만 달러를 600만 달러를 지역 병원과 도서관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리드를 알던 사람들은 모두 의아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난 거야? 별다른 비밀은 없었습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되지도 않았고 유산을 물려받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저축했고 그 돈을 우량주식에 투자했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수십 년의 기다림은 그의 쥐꼬리만한 저축을 800만 달러가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렇게 자벽부가 독지가가 된 것입니다. 이 수준은 그 당시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해에 죽었던 그 281만 명 중에 상위 4,000명의 자산 수준이라고 합니다. 0.14%인 것이죠. 아까 로널드 리드의 자산 수준은 그의 죽은 사람 중 상위 0.14%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1%의 금융교육을 받은 자를 뛰어넘은 셈인데요. 대학 졸업장, 교육, 배경, 경험, 그리고 연줄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연줄을 가진 사람을 압도적으로 훨씬 이기고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내는 분야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의사인 영역에서 수술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로켓을 달에 보낼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물론 금융의 성과는 지능 노력과 상관없이 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금융 성공은 대단한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 성공에는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라는 게임에서는 평범한 지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 심오한 지식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리드가 보여줬습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황이 왔을 때 2년 버티면 회복되었던 경험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서 매도합니다.
미국 인덱스 펀드를 사서 모으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커다란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아는 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커다란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자본주의에 적응하자. 돈의 심리학을 익히자. 저자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킬은 갈고 닦아야 됩니다. 먼저 성장하는 국가의 인덱스 펀드 또는 주가 상장 ETF를 모으는 것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시작하면서 스킬을 갈고 닦으시면 되는 거죠. 주식을 장기로 보유하기로 생각하고 진입한 다음에 단기적인 등락에 눈을 감아보세요. 5년 뒤에 올라있을 주식을 찾아서 그런 주식이나 주가 지수를 사세요. 그리고 단기적인 등락에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결정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2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2번 읽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본다고 했지만 이 책의 내용이 되게 재밌고 심리적인 부분이 왜 중요한지, 왜 자신의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행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꼭 읽독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책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챕터들의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